주체를 묻지 않는 철학. 일상의 질문, 본다는 것은 누가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눈은 스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면이 마음에 남을 때 우리는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보는 나가 있을까요? 그 장면은 눈을 통해 들어왔고 뇌의 작용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나는 이것을 본다는 주체가 정말 개입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작용을 나라고 부르고 있을 뿐일까요? 공의 철학 유깁처는 실체가 아닙니다. 중론에서 용수는 유깁처, 즉 눈, 귀, 코, 의 몸마음을 해체합니다. 이 6감각 기관과 그 대상들, 그리고 그 작용인 시까지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대상이 있어도, 의식이 있어도 그것들이 만나는 조건이 없다면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봄이라는 현상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스쳐가는 조건적 작용일 뿐입니다. 자아 해체의 사유 보는 자는 없다. 다만 조건이 있을 뿐. 보는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눈 속에? 뇌 속에?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자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작용을 분석하면 자아는 없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아는 조건 없이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는 자는 없습니다. 조건적 작용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자아란 그것을 붙잡아 이름 붙인 흔적에 불과합니다. 감정과 언어의 그물, 본다는 말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나는 너를 보았다는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둘 다 실체로 전제합니다. 그러나 공의 철학에서는 이 둘 다 해체됩니다. 나는 조건의 흐름이고 너도 하나의 작용이며 봄 역시 일시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이 복잡하고 비실체적인 작용을 하나의 사건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용수는 언어의 습관을 경계합니다. 보는 자는 없습니다. 본다는 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을 담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을 반복할 뿐입니다. 실천과 수행, 보는 것을 보되 나는 붙이지 마십시오.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나를 붙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대상을 그대로 보고 감각을 흐르게 하며 인식을 일으키되 내가 보았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 그것이 무아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관찰과 명상은 이 과정을 돕습니다. 자아를 붙이지 않고 현상을 따라가며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보는 자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와 용수의 대화, 보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용수 부처님, 저는 보는 자라는 것이 실제로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각과 의식이 작용할 뿐, 그 주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 그대는 현상에 속지 않으려는 자이니 이미 길 위에 있다네. 보는 자를 찾을수록 그대는 더 멀어지게 된다네. 용수 그렇다면 보는 자란 단지 조건적 작용의 착각입니까? 부처 조건은 작용을 일으키지만 실체를 남기지는 않네. 자아란 그 흐름에 이름을 붙인 환영이라네. 용수 저는 보는 자를 찾지 못했지만 보는 행위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처 그대는 이름이 아니었고 대상도 아니었으며 다만 흐름의 일부였을 뿐이라네. 용수 그렇다면 저는 무엇에도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 그대가 머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자아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네. 그러나 그대가 놓는다면 공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지. 공은 본래 머무름이 없는 길이라네. 용수저는 이제 그 놓음의 연습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부처님. 부처 그대는 이미 흐르고 있네. 흐름을 보는 자는 없고 다만 보는 것이 있을 뿐이라네. 여운의 문장, 본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눈은 봅니다. 마음은 반응합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없습니다. 그곳엔 오직 이미지의 흔적과 감각의 흐름만이 남습니다. 자아는 그 위에 붙인 작은 기호일 뿐입니다. 무아는 그 기호를 지우고 다시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봅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은 채로